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순하게 착하게 살거나 아니면 중국을 무너뜨리면서 전 세계에서 방산 수출을 1위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거를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중국을 경제적으로 붕괴를 시키면서 대한민국이 향후 10년 이후에 전 세계 방위산업 수출 시장의 1위가 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전투기 수출 업체들과 경쟁해서 이 다른 나라의, 즉 스웨덴이나 프랑스나 다른 국가의 이 전투기 수출 업체들을 몰락시키고 제거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고민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생산되는 우리나라 전투기 KF-21 전투기는요, 2032년까지 총 120대가 전력화돼서 노후된 F4 팬텀과 F5 자유의 투사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 167대를 모두 KF-21로 교체를 해서 우리 공군이 KF-21을 300대를 보유해야만 하겠습니다. F-16을 조기에 퇴출시키게 될 경우 외화 유출을 막을 수가 있고 KF-21의 한 대당 단가가 더 떨어지게 되므로 해외 시장의 수출도 더욱 잘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 경제가 안 좋은데 정부가 내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미래의 먹거리인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선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F-16의 경우에는 엔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단발 엔진이고 또 작전 반경이 짧아서 인천에서 약 900km 떨어져 있는 북경에 공중급유 없이 공격하고 돌아오는 것이 여의치 못합니다. 어찌 솔직히 얘기하면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600km 떨어져 있는 중국의 해군기지 청도, 칭다오라 그러죠. 이 지역 또한 공중급유 없이 폭격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역시 용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체들 가운데서 중국을 직접 폭격할 수 있는 기체는 F-35A 49대와 F-15K 59대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대한민국 공군에 대해서 전혀 겁을 내지 않고 있죠. 이것이 바로 현재 상황입니다. 즉 중국 공군이 서해를 건너올 경우에 F-16이 나가서 방어를 할 뿐이지 우리 공군은 중국 공군을 절대적인 무력 우위 상태에서 위협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5K, F-16, F-35A의 경우에 매일마다 미국에서 보내오는 암호키를 입력하지 않으면 항전 장비가 작동이 안 되어서 이륙이 불가능합니다. 외교력이라 하는 것은요, 강한 군사력에서 배출되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중국을 위협할 만한 강한 군사력을 전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과 외교함에 있어서 외교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상태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작전 반경이 약 1300km로 알려져 있는 KF-21 300대가 한반도에 배치가 되면 유사시에 북경까지 공중급유 없이도 날아가서 폭격을 하고 무사히 임무 완수 귀환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대한민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탈북자 600명을 강제 북송시켜도 윤석열 정권은 중국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못했지만 KF-21 300대가 배치가 될 경우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을 경우에 서해상에서 KF-21 100여 대가 동시에 떠서 무력 시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북경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의 대사, 바로 전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했다는 정재호라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사로 나가 있는지 아니면 중국 하북성의 북경 주재원으로 나간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의 이런 아주 몰지각한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또 현재 우리 군은 사거리 500km급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의 비행 속도는 마하 5 이상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 또한 거의 완성 단계인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비행 속도가 마하 3, 사거리 300km급의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발사 실험 역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미사일들이 수년 이내에 KF-21에 장착이 되면 중국은 수도를 북경에서 내륙 깊숙한 곳 시안 정도로 옮겨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해군함정 400척이 서해에서 모두 물속에 수장될 수도 있습니다. KF-21이 시험 비행을 할 때 중국 공군도 KF-21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정찰기가 함께 출격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 공군이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이미 중국에서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KF-21이 중국 공군의 정찰기 레이더에는 전혀 잡히지 않았는데 희미한 레이더 전파가 한반도 쪽에서 잡혀서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중국 공군기에서 한반도는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졌는데 KF-21의 레이더 전파가 미세하게 잡혔다는 것은 KF-21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최소한 수백 킬로미터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국산이 개발한 A사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만일 실전에서 KF-21을 마주치게 된다면 중국 공군기들은 KF-21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지도 못한 채 장거리 미사일에 얻어맞아서 축풍낙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애들이 지금 KF-21의 등장에 따라서 덜덜 떨고 있다는 이야기가 중국 내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방송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 KF-21에 장착되는 레이더는 3나노 반도체 기술이 들어가는데 중국의 레이더와는 세대 차이가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앞으로 2나노, 1나노 등 반도체 기술이 더욱더 향상될 경우에 KF-21에 탑재되는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항전 장비의 성능이 훨씬 더 향상될 것입니다. 현재는 비행속도 마하 4, 사거리 300km급의 영국산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데 몇 년 후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이 완료가 되면 비행속도 마하 5 이상, 사거리 500km급의 미사일이 탑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을 개조하여 미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EF-18 그라울러와 같은 강력한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자전기를 개발할 경우에는요, 바로 조종사 좌석이 2개가 될 것입니다. 왜? 전투 비행 조종사는 앞좌석에 앉고요. 이 전자전을 담당하는 조종사는 뒷좌석에 앉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지금 EF-18 이 비행기가요, 지금 한반도 상공이 뜨게 될 경우에 서해,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본토, 동해 이렇게 몇 대가 떠서 이 그라울러기가 이 전자전을 펼치게 되면요, 북한 전 지역이나
북한의 레이더 기지, 북한의 비행기들이 전부 다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그라울러기까지도 우리가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032년부터는 미사일을 내부의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는 완전 스텔스 완전체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유지 비용이나 보수 비용이 비싼 F-35 스텔스기를 추가 구매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또한 F-35와 F-15 이와 같은 기종들도 또한 퇴출시킬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제가 좀 한 가지를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미국 애리조나 투싼에 가면은요, 비행기의 무덤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역대 미국이 만들어 놓은 비행기들이요, 거기 쫙 가서 진열되어 있습니다. 즉, 아주 건조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비행기의 부식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그 넓은 곳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오래 이렇게 두어도 별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국이 지금 거의 전설의 비행기 있죠. 144대 1로 싸워서 승리했다는 F-22입니다. 랩터, 소위 포식자, 약탈자의 이 별명을 갖고 있는 F-22 랩터를요, 앞으로 미국이 퇴출시킨다 그래요. 차세대 지금 6세대 전투기의 모습을 극비상하기 때문에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F-22를 퇴출한다는 얘기는요, 이미 무엇이다? 6세대 전투기가 개발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서 가장 파워 넘치고 강한 전투기가 뭐냐면 F-22인데 그 F-22가 어떤 모양이냐면요, KF-21 우리 한국 국산 전투기를요, 한 15에서 20% 이렇게 쫙 불려 놓으면은 F-22와 거의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공군은 F-35를 들여오는 것도 있지만 잘 섭외를 해서 미국 애리조나에 가서 지금 쉬고 있는 F-22 랩터, 이 약탈자, 이 포식자를 가져오는 이 방법을 좀 택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요, P3, P8 같은 그 해상 초계기뿐만 아니라 탱크를 잡는 A-10 이런 비행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존하는 가장 큰 그 핵 투발이 가능한 전폭기가 있죠. B-52인데요. 그 B-52도 약간 구형이지만 그런 모델들도 우리가 구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도 우리의 국방을 강화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요, 지금 중국 공군은 괴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군이 괴멸이 되면요, 중국 해군, 공군 모두가 다 괴멸되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순하게 착하게 살거나 아니면 수도 서울 북경을 내륙 깊숙한 시안 정도로까지 천도를 해야만 생존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안 그랬다가는요, 대한민국의 용맹한 전투기들에 의해서 얻어맞는 수가 생깁니다. 자, 만주벌판, 중앙아시아를 호령했던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강성했던 고구려가 무너졌던 것은요, 그 배경을 살펴보시면 장수왕 때 그들의 원래 도읍지였던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천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국내성을 지지했던 국내성파와 그리고 평양성을 지지했던 평양성파 간의 내전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국력을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당 연합군의 침공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당시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 남건 이 형제들 간의 불화와 서로 간의 그 질투가 결국에 국가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기여를 했었죠. 결국 이러한 역사를 되살펴볼 때 중국 역시 수도를 북경에서 시안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군벌들 사이에서 내전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분열될 것입니다. 마치 티토라는 사람이 2035년경
이 동북아시아의 지형도를 그려놓은 게 있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4분의1 돼서 아마 무너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공군력을 대폭 강화해서 중국의 수도를 북경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끔 이렇게 유도를 할 필요가 있죠. 마리주와 유도지 사실 이게 바로 비밀 공작 사업입니다. 또 한국군의 공군력이 강력해질 경우에 중국군은 대대적으로 그에 걸맞는 군비 증강을 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몰락하고 있는 중국 경제는 급속도로 몰락하게 될 것이고 급기야 경제 파산으로 인해서 중국은 몰락 내지는 멸망해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진핑의 권력이 지금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제대로 된 군비를 증강할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많은 불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군부들 사이에 시비가 벌어지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내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공 군대가 물량 공세로 밀고 올 것에 대비해서 우리 공군은 KF-21과 합동 전투를 벌일 수 있는 무인 전투기 그리고 무인 폭격기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개발이 지금 거의 다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인기 항공기용의 엔진 개발도 거의 다 끝났다고 하는데 이런 무인기를 3D 프린터로 찍어내거나 로봇으로 대량 생산하게 되면 중국은 한국의 물량 공세를 버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또한 2025년까지 KF-21 전투기에 레이저포를 장착한다고 합니다. 중공군은 물량 공세를 편다 한들 역시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투용 엔진 한 대를 수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우리 군은 KF-21용 전투기 제트 엔진을 2030년까지 국산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제너럴 다이나믹인가요? G4의 이런 엔진이 아니라 이제는 전투기 엔진도 우리 마음대로 찍어내는 수준까지 올라섰다고 평가가 됩니다. 국내 좌파들은 미국 무기를 그만 사자고 자주 국방을 외치는데 정작 미국산 전투기를 모두 퇴출시켜버리고 KF-21을 300대 이상 배치해서 중국을 견제하자, 제압하자는 말은 결단코 하지 않고 있습니다. KF-21 300대가 한반도에 배치가 되면 주한미군의 도움 없이도 한국 공군 단독으로 중국 공군, 육군, 해군을 모두 전멸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야당 의원이라고 하는 저자들은요,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것 같아서 자주 국방을 외치지 못하고 있는, 즉 친중 종북 세력들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세력들이 외치던 자주국방은 우리 군을 강력하게 만들자는 그 자주국방이 아니라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한 교묘한 속임수였다는 것이 여기서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항공기의 경우는 300대를 생산해야지 부품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부품 수급이 또한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300대 정도 생산되어야 개발비 역시 환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즉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정부가 F-16을 조기에 퇴출하고 KF-21을 대량 생산해서 300대를 배치하게 되면 중국도 견제할 수 있게 되고 또 대당 단가가 점점 떨어져서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또 아랍에미레이트, 또 동유럽 국가 등의 수출 역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FA-50이 지금 폴란드로 좀 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대당 단가가 점점 더 떨어지게 되면 경제력이 약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이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KF-21의 수출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KF-21이 수출이 되면
국산 미사일도 함께 수출이 됩니다. 그러므로 국내 방위 산업이 한 차원 더 도약하게 된다는 것은 기본이 됩니다. 전투기를 구매한 나라에서는 한국산 육상 무기 체계와 해상 무기 체계도 자동적으로 구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원전, 건설, 공산품, 문화상품 등 대부분의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게 되므로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을 투자해서 KF-21을 조기에 300대 전력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평소에 미사일 및 전투기 생산 공장에 재고가 넘치게 되면 유사시에 우리 공군이 최우선적으로 인수하여 사용하면 되니까 안보가 더욱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KF-21과 한국산 미사일이 대량 배치가 되면 베트남군이나 필리핀군한테 전투에서 필패하게 될 것이고 남중국해에서의 지배권을 빼앗기거나 중국 영토의 일부가 폭격당하는 이 창피한 일도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중국은 이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군비 증강을 또 해야 하는데 군비 증강을 아무리 하여도 무기의 질적 차이가 현저하게 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경제가 더욱더 빨리 몰락해서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KF-21을 조기에 대량 생산하되 다른 국가들과 물량을 모아 한꺼번에 500대 이상 대량 생산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군비 증강의 방아쇠를 우리 정부가 먼저 당겨도 한국산 무기들의 대당 생산 단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므로 수출이 잘 되어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지만 중국은 군비 증강만 하다가 경제가 파탄이 나 내전 상태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대당 가격이 약 700억에서 8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대량 생산해서 수출이 잘 되면 가격은 역시 점점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대당 1,500억 원 이상하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스웨덴의 그라펜 전투기, 미국의 F-16, 독일의 유로파이터 전투기는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퇴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산 전투기를 사면 기술 이전, 공장 건설 등 풀 서비스를 해주는데 기술 이전도 잘 안 해주는 유럽산이나 미국산 전투기를 비싼 돈 주고 살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전투기의 생산 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된다면 모두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치킨 게임을 해서 유럽의 전투기 메이커들을 모두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 또한 현재 한 대당 가격이 2,500억 원이 넘어가는데 잔고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F-35를 구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나라들이 KF-21을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약 10년 정도가 지나면 미국의 F-15EX나 F-35 또한 미군의 내수 물량을 제외하면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미국은 현재 5세대 전투기를 넘어서 6세대 전투기로 넘어가고 있고 6세대 전투기는 기술 유출이 될까봐 수출이 불가능하므로 미국 또한 해외로 수출 가능한 전투기는 F-35와 F-15EX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향후 약 10년 정도가 지나면 서방 진영에서 경전투기는 국산 FA-52 시장을 쓸어 담게 될 것이고 중대형급 전투기는 국산 KF-21이 시장을 쓸어 담게 될 것입니다. 미국 공군과 미국 해군의 조종사 훈련기 사업에도 국내 카이가 FA-50을 록히드 마틴 이름으로 출품을 시켰는데 보잉사 제품의 성능에 문제가 심각해서 FA-50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수요만 하더라도 최소
400대에서 50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국산 경전투기로 미국의 공군과 해군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미군이 고민하고 있는 점은 F-35가 너무나 잔고장이 많고 유지 보수 비용 및 유지 보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15를 개량해서 F-15EX를 구매하는데 F-15EX 또한 덩치가 너무 커서 굳이 이런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하지 않는 작전에 투입될 저렴한 전투기가 대량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KF-21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떨지 또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F-35의 경우 미 공군에서 이미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미국 또한 앞으로 수출이 가능할 수 있는 중저가의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F-16이 4,600대 정도 판매되었는데 F-16 교체 시장을 국산 FA-50과 KF-21이 다 쓸어 담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서방 진영에서 수출 가능할 수 있는 중저가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고 싶었지만 미국과 관계가 안 좋아서 미국산 전투기 대신 러시아산 전투기를 구매했었던 나라들이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기 시작하게 되면 러시아의 전투기 수출도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제 제재로 반도체 및 항전 장비 등 첨단 부품을 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어쩌면 러시아 또한 전투기 생산 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부품 공급이 잘 안 된다고 소문이 나면 시장에서 안 팔리겠죠.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한 결과 장밋빛 미래가 우리의 앞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마중물을 붓는다는 생각을 하고 KF-21 보유대수를 300대까지 조기에 늘리면서 F-16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국가 생존 전략 차원에서 신중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주로 항공산업, 즉 전투기 산업을 통해서 중국을 깨부시는, 중국을 경멸시키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전투기 시장,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리가 수출 1위 국가로 올라서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